인식이 현실을 만든다. 인식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신체, 노화,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최근에 읽은 노화와 관련된 책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 듦이 곧 노화라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늙게 만든다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역시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멈출 때 늙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5년까지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더 젊게 오래 사는 법입니다. 심신통합의학의 창시자인 디펙 초프라와 데이비드 사이먼이 함께 쓴 책인데요.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디펙 초프라.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했으며 심신통합의학의 창시자이고 세계적인 영성 리더 가운데 한 명이다. 클린턴, 고르바초프, 마이클 잭슨, 레이디 가가, 엘리자베스 테일러, 오프라 윈프리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를 정신적 멘토로 흠모해왔다. 인도의 전통 치유과학인 아유르베다와 현대의학을 접목하여 통합의학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과학 지식과 영적 사상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건강론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데이비드 사이먼. 아유르베다 전문가이고 의학 박사이자 신경과 전문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신통합의학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이 책은 고대 아유르베다의 지혜와 현대 과학과 의학의 발견을 결합한 10가지 실천법을 통해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시간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라고 말합니다. 특히 당신이 항상 서두른다면 생체 시계가 빨라지고 시간이 항상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생체 시계는 느려진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시간의 경험은 주관적이죠. 아름다운 광경을 보거나 명상을 하며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가 되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항상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관리하면 젊음을 더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시간과 노화에 대한 인식 전환에서부터 식습관과 휴식 방법, 신체와 정신의 통합을 강화하는 요가법과 운동법 등 10주 동안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펙 초프라가 전하는 더 젊게 오래 사는 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라. 인간이 같은 속도로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사람의 나이를 특정짓는 3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연대기적 나이입니다. 연대기적 나이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이후 지구가 자전축을 따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횟수를 측정합니다. 연대기적 나이는 신체 정신 시스템의 접근을 통해 변경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기능하는지와는 가장 관련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당신의 생리적 시스템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는 노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같은 연대기적 나이를 가진 사람들의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거의 모든 생화학적, 생리적 과정의 값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노화의 생물학적 지표 또는 생체 지표로 알려진 이러한 수치에는 혈압, 체지방량, 청각 및 시각 측정치, 호르몬 수치, 면역 기능, 체온 조절, 골밀도, 피부 두께,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내성, 유산소 능력 및 대사율 등이 포함됩니다.
일단 자신의 결과를 알고 나면 그룹 평균과 비교하여 자신의 생체 지표가 연대기적 또래보다 나이가 많은지 또는 어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연대기적 나이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는 50대는 그보다 훨씬 어린 30대의 생물학적 나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30대는 그보다 훨씬 많은 50대의 생물학적 나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생물학적 나이가 어떻든 우리는 이 책에서 권장하는 변화를 실천함으로써 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나이입니다. 심리적 나이는 자신이 얼마나 늙었다고 느끼는지에 따른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30대 때보다 더 좋아진 느낌이라고 말하는 60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고 직장에서 행복하지 못했으며 잘 먹지 못했을 수 있었습니다. 노화를 되돌리는 10가지 단계를 실천한 뒤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들은 긴장을 풀고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는 나이가 더 들었지만 몇 년 전보다 분명히 젊어졌다고 느낍니다. 심리적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가 더 효율적이고 활기찬 방식으로 기능할 때 우리는 이러한 활력을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경험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대기적인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물학적 나이와 심리적 나이라는 더 중요한 척도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가졌던 신체적, 정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죠. 노화 연구. 하버드에서 의학을 연구하던 알렉산더 리프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남부, 파키스탄 북부, 안데스 산맥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사는 많은 이들이 80대나 90대에 이르러서도 활기찬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의 일관된 특징 중 하나가 노화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나이 듦을 성장으로 받아들였고 활기찬 100세 노인이 지식과 존재감의 상징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오랜 지혜가 그들 안에 쌓여 있었죠. 하버드의 심리학자 앨런 랭거도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70대와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20년 젊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 그녀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겨우 닷새가 지났을 뿐인데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체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치 측정 결과 청력과 시력이 향상되었고 손의 움직임이 좋아졌으며 관절의 움직임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두 연구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기대치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젊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기대치를 바꾸고 젊음을 되찾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는 곧 모든 사람의 기대가 될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 회복. 삶의 한 구성 요소에 건강한 변화를 주면 전체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을 해치는 선택을 삶을 긍정하는 선택으로 더 많이 대체할 수 있도록 당신은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더 큰 혜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노화의 생물학적 지표 중 하나를 바꾸면 다른 지표도 바뀝니다. 근력을 개선하면 골밀도가 증가합니다. 유산소 능력을 개선하면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젊음을 되찾는 10단계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이며 총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신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체는 밀접하게 연결된 전체이다. 따라서 생체 지표 하나를 바꾸면 모든 생체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나이가 들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퇴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매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식을 바꾸어 젊음을 되찾아라. 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노화를 측정하는 진정한 방법은 생체 지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노화의 생물학적 지표를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음을 되찾는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기 위해 의도가 조직하는 힘을 사용할 때입니다. 당신의 의도는 기대치를 설정하고 그 기대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지요. 의사들은 이것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플라세보 효과는 의도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치료법을 믿을 때 나중에 그 치료법이 양리학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10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소금물을 주면서 호흡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면 플라세보 효과로 인해 더 쉽게 숨을 쉽니다. 똑같은 소금물을 내밀며 호흡이 힘들어질 거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예상대로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혈압, 암, 위궤양, 협심증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기대는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 젊어지고 더 오래 살겠다는 의도를 가지세요. 당신의 의도는 생명력을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요소입니다. 젊어지고 싶다는 기대가 노화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생체 지표 설정하기. 눈을 감으세요. 호흡을 알아차리고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제 생물학적으로 지난 15년 이내에 자신이 되고 싶은 나이를 선택하세요. 이는 그 나이에 있는 건강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싶고 생체 지표에 그 나이를 반영하고 싶고 그 나이의 느낌과 외모를 갖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60세라고 해보지요. 45세에서 60세 사이의 나이를 선택하세요. 당신이 49세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당신의 생체 지표가 됩니다. 즉 의식의 설정값이 됩니다. 온도 조절기가 방해 온도를 특정 설정값에 맞춰 조정하는 것처럼 생체 지표도 당신이 선택한 생물학적 나이에 맞춰 심리와 생리를 조율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작동 원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1. 특정 생체 지표를 유지하려는 당신의 의도는 신체의 에너지, 변형, 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도가 무한한 조직력을 통해 생화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적론의 원리이며 의도한 결과가 생물학적 작동 원리를 조율하여 스스로를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2. 의식으로 생체 지표를 유지하면 생각, 기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생체 리듬을 그 설정값으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화됩니다. 일단 설정값을 정했다면 하루에 5번씩 확언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전, 저녁 식사 전, 취침 전에 다음과 같은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마다 눈을 감고 다음 문구를 3번 이상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의 생체 지표는 건강한 49세로 설정되어 있다. 나는 건강한 49세로 보이며 그렇게 느껴진다. 이러한 의식을 수행한 후 며칠 내에 당신은 실제로 생체 지표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습관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나이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체 지표와 그 조직력,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신념이 새로운 생리를 만드는 것이죠.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노화 과정을 되돌리려면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생체 시계가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의 시간은 깨어있을 때의 시간과는 매우 다릅니다. 꿈을 꾸고 있을 때 많은 일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자 영역에서 시간은 일련의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원인과 결과는 비선형적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로 생각하는 사건이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통해 영의 영역을 엿볼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험을 초시간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신체 정신 시스템은 분리될 수 없기에 초시간적인 마음은 또한 나이가 없는 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멈출 때 시간도 멈추고 우리의 생체 시계도 멈춥니다. 노화를 정의하는 방법의 하나는 노화를 시간의 신진대사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이나 무한을 시간 대신 대사할 수 있다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말 그대로 불멸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와 생물학적 기능은 시간의 경험에 반응합니다. 생체 시계는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 경험에 따라 똑딱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바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매일의 경험과 연관지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뜨거운 난로에 대면 그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1초처럼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지요. 절대 충분하지 않답니다. 시간의 경험은 주관적입니다. 당신이 항상 서두른다면 생체 시계가 빨라집니다. 시간이 항상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생체 시계는 느려집니다. 명상 도중에 생각과 생각 사이 틈새로 들어갈 때 시간이 멈춥니다.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멋진 음악을 들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의식의 주관적인 경험이며 주관적인 경험은 신체의 생물학적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초시간적 마음을 경험하는 방법은 호흡과 호흡의 사이, 한 지각 대상과 다른 지각 대상의 사이, 몸의 한 움직임과 다른 움직임의 사이,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공간 중 하나의 주의를 기울이고 해석 모드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내면의 대화를 넘어 초시간적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멈춰라고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내면의 대화를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핵심은 활동하는 중에도 침묵하는 목격자가 되어 자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식을 자아 또는 관찰자로 전환하고 해석하지 않은 채로 몸을 느끼며 대상과 대상 사이의 공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외부 활동 중에도 이 내면의 침묵, 내면의 중심 잡기, 내면의 현존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시간 및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간에 얽매인 인식 안에서 끊임없이 지켜보는 인식을 키우면 시간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영원히 바뀝니다. 몸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일반적인 세계관에서는 신체를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때까지 필연적으로 고장이 나는 물질적인 차량으로 바라봅니다. 현대 과학과 지혜의 전통은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단순히 생각과 감정을 생성하는 물리적 장치가 아니라 주변 세계와 역동적으로 교류하는 에너지, 변형, 지성의 네트워크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음식을 한 입 먹거나 물을 한 모금 삼킬 때마다 당신이 듣는 모든 소리, 모든 시각, 모든 감각, 모든 향기에 따라 몸은 변화합니다. 이 글을 읽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주변 환경과 4,000조 개의 원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매우 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변화가 너무 미세한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원자를 방사성 물질로 분류하고 신진대사를 추적함으로써 체내 물질이 얼마 만에 교체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위벽이 약 5일에 한 번씩 교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재생되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립니다. 간은 약 6주가 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골격을 구성하는 칼슘과 인 결정이 대부분 교체됩니다. 매년 인체에 있는 모든 원자의 98% 이상이 교체됩니다. 3년이 지나면 그때 우리 몸의 일부였던 원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을 공공도서관의 지역 분점과 같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은 매우 안정되어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책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책이 추가되고 오래된 책은 신의 본점으로 반환됩니다. 특정 책이 도서관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 교환의 터전을 나타냅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물질을 끊임없이 대사하는 불꽃과 같습니다. 가연성 물질과 연소에 필요한 산소는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합니다. 방출되는 연기와 가스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생성, 유지, 소멸의 과정이 불꽃과 우리 몸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시인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을 두 번 가리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강처럼, 도서관처럼, 불꽃처럼 우리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정적인 생물학적 기계로 보지 말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는 에너지와 지성의 장으로 생각하세요. 젊어지고 싶다면 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몸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가방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몸을 생명의 에너지, 변형, 지성의 흐름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노화의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젊음을 되찾아라. 숨쉬는 것 다음으로 먹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이들이 영양 섭취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합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할까요? 유제품은 몸에 좋은가요? 나쁜가요? 채소를 날것으로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익혀서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어긋나는지 살펴보세요. 최고의 식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노화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영양 프로그램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좋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느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유익하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젊음을 되찾는 식단의 핵심은 매우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또한 유연해야 합니다. 따라가기가 어려운 식단은 실용적이지 않을 뿐더러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영양 프로그램은 이러한 필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양 균형이 잘 잡혀 있고 풍성하며 직접 요리하든 규칙적으로 식당에서 사 먹든 쉽게 따라할 수 있죠.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 변형, 지성의 장입니다. 어제 점심때 먹은 사과의 당 분자가 오늘 위벽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먹은 코티지 치즈의 아미노산이 오늘 이두근의 섬유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 샐러드의 철분 분자는 이미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모든 분자에게는 다음 4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1. 신체의 구조적 일부로 변형된다.
2. 에너지로 사용된다. 3.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된다. 4. 제거된다. 만약 당신이 새 집을 짓고 있다면 당신은 가장 좋은 목재를 원할 것입니다. 새 몸을 만들고 있다면 최고의 음식을 원할 것입니다. 노화를 되돌리기 위한 식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최고 품질의 에너지와 지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은 곧 당신이 먹는 것이 된다. 맛 이해하기. 우리는 당신이 제한적이지 않고 폭넓은 영양 프로그램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특정 유형의 음식을 피하는 식이요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제한 식단에는 유제품 섭취 금지, 밀가루 섭취 금지, 모든 당류 섭취 금지 등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가지류의 채소나 산성식품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데 특정 식품이 해롭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피했다면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부드럽게 다시 받아들여 몸에 좋은지 나쁜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음식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모든 음식은 6가지 기본 맛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맛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 떫은 맛. 젊음을 되찾는 식단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매일 6가지 맛 그룹의 음식을 모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맛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를 제공하기 위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자연계의 에너지와 지성은 이 6가지 맛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맛그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맛. 단맛을 내는 식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풍부합니다. 곡물, 시리얼, 빵, 파스타, 견과류, 우유, 유제품, 생선, 가금류, 붉은 육류, 오일은 모두 단맛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단맛의 과일에는 바나나, 체리, 파파야, 망고, 복숭아, 배, 건포도 등이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이 주로 함유된 단맛이 나는 채소에는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당근, 콜리플라워, 오크라,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모두 단 음식으로 간주됩니다. 계산대에서 식료품 카트를 살펴보면 다른 어떤 식품보다 단맛 카테고리에 속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맛 카테고리에는 사탕부터 퀴노아까지 다양한 식용 가능 성분이 포함되므로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춘 단맛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 특히 통곡물, 빵, 시리얼, 쌀, 파스타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8의 분량을 목표로 합니다. 호밀 토스트 한 조각, 통밀 또띠아 하나, 밥 한 컵, 작은 감자 1개가 복합 탄수화물 1의 분량이 예입니다. 매일 최소 3에서 5의 분량의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세요. 복숭아 1개, 배 1개, 바나나 1개, 체리 반컵, 멜론 반개가 과일 1의 분량이 예입니다. 매일 5의 분량 이상의 채소를 섭취합니다. 대부분의 익힌 채소 반컵과 대부분의 채소 1컵이 채소 1의 분량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녹황색 채소를 선택합니다. 콩, 콩류, 씨앗류, 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지만 대부분 고도 불포화 지방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이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유익한 식물성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맛. 신맛은 미래에서 유기산의 화학 작용으로 인해 느껴지는 맛입니다. 구연산, 아스코르브산, 아세트산을 포함한 모든 산은 신맛으로 인식됩니다. 신맛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식욕이 깨어나고 소화가 촉진됩니다.
또한 위가 비워지는 속도를 늦춰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인슐린 과다 분비를 줄여줍니다. 체다 치즈부터 식초까지 다양한 식품에서 신맛이 나지만 사과, 살구, 베리류, 체리, 자몽, 포도, 레몬, 오렌지, 파인애플, 토마토 등 신선한 과일이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요구르트도 신맛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신선한 요구르트는 소화기관 균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제공합니다. 신맛이 나는 음식은 일반적으로 심장병과 암을 예방하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를 제공하여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당뇨병의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짠맛. 미네랄 소금은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일반적인 식단에는 소금이 너무 많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짠맛은 소화를 촉진하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며 가벼운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매운맛. 매운맛은 일반적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에센셜 오일에서 비롯됩니다. 부패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에센셜 오일의 능력 때문에 매운 향신료가 음식 보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매운 향신료에 함유된 천연 화학 성분은 항균 작용도 합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 따르면 양파, 파, 부추, 마늘과 같은 매운 음식에 함유된 천연 화합물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운 음식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고추, 생강, 고추냉이, 겨자, 후추, 무, 그리고 바질, 계피, 클로브, 커민, 오레가노, 페퍼민트, 로즈마리, 타임을 포함한 많은 향신료가 모두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운 향신료의 풍미와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을 모두 누리려면 식단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세요. 쓴맛. 녹황색 채소는 쓴맛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피망, 브로콜리, 샐러리, 근대, 가지, 엔다이브, 시금치, 호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부분의 녹색 잎채소는 약간 쓴맛부터 매우 쓴맛까지 다양합니다. 쓴맛은 채소에 함유된 다양한 천연 화학 성분이 노화 방지와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식물성 화학 성분은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혈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채소에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녹색 채소는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B군과 엽산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채소는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질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심장에 좋으며 불용성 섬유질은 소화관을 통해 음식물이 이동하기 쉽게 합니다. 고섬유질 식단은 유방암 및 소화관 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떫은 맛. 떫은 맛이 나는 음식은 점막에 주름을 펴는 효과를 줍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떫은 맛을 실제 맛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떫은 맛을 내는 천연 화학 성분에는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떫은 맛을 내는 식품에는 사과,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콩, 피망, 유청, 샐러리, 체리, 크랜베리, 오이, 무화과, 레몬, 렌즈콩, 그린빈, 버섯, 석류, 감자, 대두, 시금치, 녹차 및 홍차, 두부, 통밀 및 호밀 곡물 제품 등이 있습니다. 떫은 맛이 나는 음식은 소화기능 조절과 상처 치유에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떫은 맛의 좋은 공급원인 녹차와 홍차에 함유된 식물성 화학 성분이 암에서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콩은 복합 탄수화물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들은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과 함께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콩은 엽산, 칼슘, 마그네슘도 공급합니다. 최적의 소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유지되므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상적인 소화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력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는 아그니입니다. 아그니는 신체의 변화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소화를 위해서는 식사 방법에 적용되는 몇 가지 간단한 원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를 식사 인식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식사 인식 기법. 식욕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 몸은 자신의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신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신체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배고픔입니다. 과도한 체중 감량을 위해 고군분투해왔던 많은 사람이 식욕을 적으로 여기지만 식욕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영양 계획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포만감이 들면 멈추세요. 식욕을 비어있는 상태, 0단계에서 가득 찬 상태, 10단계까지로 측정한다면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정말 배가 고플 때 2, 3단계에서 식사를 하고 편안하게 배는 부르지만 포만감은 없는 상태, 6, 7단계가 되면 식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위를 가득 채우지 않음으로써 소화력이 최적의 수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탁기에 세탁물을 너무 많이 넣어 돌리면 옷이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위를 너무 많이 채우면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몸이 음식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먹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휘발유 탱크가 반 정도 차 있을 때 굳이 주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앞서 먹은 식사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음식을 먹습니다.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몸의 지혜는 우주의 지혜를 반영합니다. 주의를 기울여라. 식사하는 동안 주변 환경이 산만하면 과식하기 쉽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를 합니다. 각종 영상이나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눈앞에 있으면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을 잃고 과식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격렬한 프로젝트나 비즈니스 거래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 신체가 보내는 음식을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식사 시간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세요. 속쓰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소화기 질환으로 고생한다면 차분하고 편안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개선될 것입니다. 신선한 음식을 먹어라. 음식에는 노화와 피로를 촉진하는 음식이 있고 신체를 재생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음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어있는 음식은 퇴화와 부패에 기여하는 반면 신선한 음식은 재생과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대부분의 식품은 수확과 소비 사이의 시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와 지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통조림, 냉동 및 포장식품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이나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정이 아닌 몸에 양분을 주는 음식을 먹어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음식을 안전 및 편안함과 연관시킵니다. 우리가 불편해할 때 모유나 우유는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달래주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음식에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음식으로 사랑에 대한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며 불필요한 칼로리가 지방으로 저장될 것입니다. 음식으로 신체의 에너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양가 있는 관계를 발전시켜 감정적인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세요. 그 둘은 모두 그 차이를 아는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점심에는 많이 먹고 저녁에는 적게 먹어라. 소화력은 대낮에 가장 강합니다. 위산, 담즙, 췌장효소가 낮 동안 주기적으로 분비되어 섭취한 음식에서 필수 영양소의 흡수와 신진대사를 지원합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낮에 주된 식사를 하고 저녁에 가벼운 식사를 했습니다. 이 오랜 전통을 존중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수면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점심은 조금 더 많이, 저녁은 조금 더 적게 먹어보고 활력과 건강이 개선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먹는 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중요하다. 식사를 단순하게 하라. 영양 섭취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풍부하고 맛있게 먹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껏 말했던 내용을 5가지 간단한 원칙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배고플 때 먹고 포만감을 느끼면 멈춘다. 2. 음식이 액체 또는 반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씹은 후 삼킨다. 3. 이전 음식을 삼킬 때까지 다음 음식을 입에 넣지 않는다. 4. 이전 음식을 소화할 때까지 다음 음식을 입에 넣지 않는다. 5. 하루에 6가지 맛의 음식을 모두 섭취한다. 몸과 마음의 통합으로 젊음을 되찾아라. 마음과 몸의 통합을 강화하면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는 생리적 시스템, 기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기본은 분자의 집합체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신념, 기억과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생각의 집합체입니다. 몸은 분자의 장이고 마음은 생각의 장입니다. 분자의 장과 생각의 장 모두를 발생시키는 것은 몸과 마음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의식의 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신경계에서 분자가 침전되어 몸 전체의 다른 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이 정체되면 노화와 질병이 발생합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에 활기를 불어넣으면 치유와 젊음 되찾기로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의 통합을 강화하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내부에서 보내는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신통합은 생각과 분자 사이에 건강한 대화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과 경외심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에너지, 힘, 유연성, 즉 젊어지는 몸의 특성으로 응답합니다. 심신통합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는 기존의 수련법이 많이 있습니다. 요가, 태극권, 기공, 합기도 및 기타 수련법은 의식적인 호흡과 신체 움직임을 통해 몸과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게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와 의도를 통해 신체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호흡 통합. 의식적인 호흡 작업은 심신 통합의 중심에 있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통합합니다. 생각은 호흡의 움직임입니다. 호흡은 생각의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동요할 때 당신의 호흡은 방해를 받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호흡도 평온해집니다.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명상에서처럼 정신적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호흡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가와 아유르베다에서는 이러한 호흡 기술을 프라나야마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프라나 확장 또는 생명력 확장을 의미합니다. 활력을 불어넣고 몸을 진정시키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프라나야마 수행법이 있습니다. 기법과 의도에 따라 당신은 아침에 활력을 불어넣거나 화가 났을 때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잠들려고 할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프라나야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신통합을 강화하고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3가지 기본 의식적 호흡법을 살펴봅시다. 활력을 주는 호흡. 바스트리카 또는 벨로우즈 호흡으로 알려진 호흡법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폐를 깨끗하게 하고 세포와 조직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흐름을 증가시킵니다.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폐의 공기를 모두 내쉬세요. 그런 다음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조용히 소, 내쉴 때는 훔이라는 만트라를 사용하여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처음 20회 동안은 2초간 천천히 힘있게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천천히 힘있게 숨을 내쉽니다.
손가락으로 호흡수를 세면서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다음 20번의 호흡은 약 1초간 들이마시고 1초간 내쉬면서 더 빠르게 합니다. 이 역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소, 내쉴 때는 훔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0.5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0.5초간 내쉬는 바스트리카 호흡을 빠르게 20회 합니다. 20회의 빠른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심호흡을 한번 한 다음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몸은 활력이 넘치고 마음은 맑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어지럽거나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과하게 하지 마세요. 호흡은 거의 전적으로 횡격막을 이용해 공기를 이동시키는 복식 호흡으로 합니다. 머리와 어깨는 긴장을 풀고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약간 기운이 없고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야 할 때 바스트리카를 이용하세요. 오후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졸음을 쫓아낼 때도 도움이 됩니다. 진정시키는 호흡. 우자이로 알려진 진정시키는 호흡법은 답답할 때나 짜증이 날 때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면 목 뒤쪽에 냉각 효과가 생기고 심폐 시스템에 안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자이 호흡을 하려면 평소보다 약간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날숨에는 목 근육을 약간 수축시켜 마치 코를 고는 것처럼 들리도록 합니다. 내쉴 때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내쉽니다. 이 연습을 익히는 또 다른 방법은 먼저 입을 벌리고 하하라고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제 입을 다문 채 비슷한 동작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의도한 대로 숨이 차고 코 고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일단 숨을 내쉬는 동작을 익혔다면 숨을 들이쉴 때도 같은 절차를 수행합니다. 그 결과 당신의 목소리는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처럼 들리게 됩니다.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우자이 호흡을 하면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가 자세를 취할 때나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시키는 호흡법은 생리적 마모를 줄이고 노화를 늦출 것입니다. 이완 호흡. 나디 쇼다나로 알려진 이 호흡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통로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나디 쇼다나는 불안한 생각이 많을 때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콧구멍과 왼쪽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막습니다. 엄지, 검지, 나머지 손가락이 모두 떨어지도록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습니다. 천천히 적당히 심호흡을 한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습니다. 왼쪽 콧구멍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고 왼쪽 콧구멍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습니다.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쉬고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다시 오른쪽 콧구멍을 닫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이 패턴을 5에서 10분간 계속합니다. 몇 번만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이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 수련법을 사용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프라나야마는 카페인 없이도 활력을 주고 진정제 없이도 긴장을 풀어주며 술 없이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기법은 흔히 몸과 마음으로 알려진 에너지, 변형 및 지성의 장의 균형을 맞추고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펙 초프라의 더 젊게 오래 사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디펙 초프라가 제시한 젊음을 되찾는 법이 결국은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노년기를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바꿔보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